자, 이 신군부는요, 바로 이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죠. 그 반발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광주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 신군부는요,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계엄 철폐. 그 당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었거든요. 계엄 철폐하라. 그리고 유신헌법 폐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계엄군이 엄청나요. 여기 이제 계엄군이 투입되거든요. 계엄군이 투입되니까 이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부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민군. 5.18 민주화운동에서 여러분 시민군이라는 키워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군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진압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신군부는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보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린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줄여서 국보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만들기 위한 모습들. 이게 바로 8차 개헌이에요. 이 8차 개헌에서 이 대통령을 그럼 어떻게 뽑느냐? 똑같아. 유신헌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간선이야. 간선. 대통령 임기는 7년이야. 이러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선이면 누군가에 의해서 뽑을 거 아니야?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7년인데 단임제야.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건 딱 한 번밖에 못 해. 어쨌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출범한 게 바로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더라. 5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범했던 이 전두환 정부는요, 이 권력을 계속 잇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87년도에 이제 뭘 선포하냐면 바로 이 4월 13일 날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4.13 호헌. 자, 이 4.13 호헌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킬 자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이 헌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자기들끼리 어떤 그 모습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권력을 노태우한테 넘기자. 그 넘기게 체육관에서. 지금 다 체육관. 유신도 그렇고 여의도 그렇고 다 체육관에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체육관 대통령. 자기들끼리 뽑다겠다는 얘기죠. 드디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여러분들 실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981년 5.18, 82년 5.18, 5월 18일만 되면 바로 저렇게 불법적으로 탄압되어서 쓰러져 갔던 저들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농축되면서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연결이 되고 있더라.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참 많은 이들이 또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 가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고문을 해, 막, 그죠? 그리고 또 그 박종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한열도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냐면 호헌 철폐, 저거 철폐라는 얘기예요. 호헌, 4.13 호헌. 그다음에 독재 타도,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한열 군이 또 최루탄을 맞고 나중에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결국은 당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거라. 자, 그렇다면 그 이후 지금의 모습까지 연결되겠네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